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과 집단을 상대하며 살아간다. 그렇죠.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상대하다 보면 자연히 주고받는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누구나 고립되어서 살아가진 않죠. 홀로 사는 이들은 없죠. 살다 보면 주고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주고받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부모는 자식을 낳고 키우며 많은 것을 베풀며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지요. 또 어떤 이성 간의 사랑이 있으면 연인을 위해 헌신할 수 있죠. 무언가를 주죠.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자식이 효도하기를 바랄 수 있고 연인에게 헌신하는 이는 연인이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바랄 수 있다. 주게 되면 무언가를 받기를 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은 무언가 주는 행위를 하면 절로 무언가를 받기를 원한다. 자식이 불효하면 부모는 크게 실망하고 그럴 수 있죠. 열심히 애지중지 키워놨더니만 불효하고 이러면 화날 수 있죠.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이성과 사랑하며 떠나가면 헌신하다가 헌신짝이 된 이는 큰 배신감에 치를 떤다.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치정살인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주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받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주면 무언가를 받고 싶어 하고 받지 못하면 화날 수 있는 거죠. 주고받는 일이 보다 뚜렷이 인식되는 경우는 생명과 재산이 주고받는 일에 개입될 경우이다. 그럴 수 있죠. 누군가가 다른 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해하며 하면 그 사람 역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생각에는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러한 생각이 바탕이 된다. 폭력을 가하다. 폭력을 준 것이죠. 폭력을 받게 된 이는 또 다시 폭력으로 되갚으려 하겠죠. 그래요. 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거의 뭐 주고받는 일이죠. 사람과 사람이 상대하는 일, 또 사람과 집단이 상대하는 일은 집단과 집단이 상대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판매하면 돈을 받고 돈을 주면 상품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요. 주고받는 일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사람이나 집단을 상대하면 필연적으로 주고받는 일이 생긴다. 주고받는 일은 양적으로 측정된다. 주고받는 일이 늘 생긴다.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적인 것도 발견된다는 거죠. 100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할 때는 100만 원을 주고 상품을 받아야 한다. 협박으로 100만 원짜리 상품을 10만 원에 구매하면 이는 문제가 된다. 반대로 100만 원짜리 상품을 속임수를 통해 500만 원에 팔아도 문제가 된다. 그렇죠. 양이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만 그런 게 아니죠. 한 공동체에 속한 사회 구성원을 살해하면 사과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주고받는 일은 있지만 그래요. 살해를 하고 이제 상대방이 무엇을 받으려 해요. 사과받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이 측정이 되는 거죠. 살해는 살해한 정도의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사과 가지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죠. 살해한 이 역시 죽음이나 죽음에 버금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처럼 사람은 사람이나 집단을 상대할 때 양적으로 정확히 주고받는지 살피며 살아가는데 이처럼 정의는 양적으로 정확하게 주고받는 행위를 살피는 시각이다. 시각이라고 말하는 이유 있죠.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늘 이처럼 주고받는 일을 양적으로 측정하면서 정확하게 주고받는지 살핀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를 줬는데 받는 게
양적으로 정확하지 않고 적다고 생각하면 그래요. 화나죠. 매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 모두 정의에 입각해 세상 일을 바라보게 되는데 양적으로 정확하게 주고받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양적으로 정확하게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양적으로 정확하게 주고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사기가 아니더라도 이거 정확하게 주고받지 않아. 받은 게 아니야. 뭔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분쟁 중에서도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분쟁은 사회 규모가 일정 정도 커진 경우 정부에서 다루게 된다. 그렇죠.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생각하죠.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정부는 객관적으로 형성된 정의에 입각하여 분쟁을 해결하는데 정의에 입각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말은 결국 양적으로 정확하게 주고받는 일을 사회적으로 실현한다는 말이 된다. 그래요. 주관적으로 형성된 정의가 결국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사회적 정의가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형성된 정의, 즉 사회적 정의는 어떻게 성립되는가? 개인들은 저마다 주관적으로 형성된 정의에 입각해 세상 일을 판단한다. 저마다 형성된 주관적 정의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형성된 정의일 경우 그러한 정의는 사회적 정의가 되며 그러한 사회적 정의 중 방치할 경우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여 사회 유지를 위태롭게 할 경우 정부는 그러한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정의라 하더라도 그 사회적 정의가 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모두 나서는 건 아니죠. 그래요. 정부가 해결할 정도의 중대한 사회적 문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니까.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는 일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문제인데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는 많은 이들이 사회적 정의 실현을 더 중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현 시대 보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 중요하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둘 다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의 실현에 더 흥분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람들도 많죠. 통상 처음부터 있고 앞으로도 사라질 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일이 보다 더 중요한 법이다. 원래부터 있던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먼저 있고 나중에 생길 때는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생긴다 이 말인 거예요. 인간의 생산과 소비는 인간이 짐승 상태인 태고에도 있던 일인데 생산과 소비 없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으니 이는 당연한 일이다. 동물이란 다 그렇죠. 그래요. 생물로 넓혀도 마찬가지죠. 정의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일 역시 태고부터 있었던 일이겠지만 그래요. 주고받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늘 생각했겠죠. 정부를 구성하여 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일은 기나긴 생산과 소비 역사 속에서 보면 최근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요. 생산과 소비는 짐승 상태인 수억 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정의에 입각해서 법에 따라 해결하려고 한 것은 생산과 소비 속에서 역사의 기간과 비교하면 아주 짧다는 거죠. 즉 생산과 소비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지만 정의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죠. 따라서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시장과 자본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정의 실현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겠죠. 생존이 불가능해지니까 일단 생존을 하고 정의 실현에 힘써야 되겠죠. 지금은 동시에 신경 써야 되죠. 그 정도로 문명이 발전했으니까.
충돌할 수도 있겠죠. 충돌할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시장과 자본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의는 참된 정의이고, 그렇죠.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고자 하는 정의는 정의를 가장한 불의를 따릅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정의를 실현한답시고 막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일은 뭔가요? 정의를 가장한 불의라는 거예요. 왜? 정의를 실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산과 소비라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생존의 필수 조건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사법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배경을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자. 정의에 입각하여 안 봐야 되겠죠. 조선동 청년과 한국동 청년이 결투를 벌인다는 소문이. 조선동과 한국동의 파닥이 퍼졌다. 살롱에서 일하는 베니수엘라 동성을 놓고 벌이는 결투였다. 두 청년은 모두 그 여성을 사랑했는데 그 여성은 결투에서 이기는 자가 자기를 가져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동 주민과 한국동 주민 모두 결투에 열광하며 편파 반정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한국동과 조선동의 접경지역에 결투장을 마련했다. 한편 조선동 촌장과 한국동 촌장은 결투를 우려하며 서로 상의했다. 결투를 하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어. 또한 누군가 죽기라도 하면 조선동 주민과 한국동 주민 간의 패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어. 말려야 하오. 조선동 촌장이 말하자 말리긴 해야 하는데 청년 둘을 말릴 수 있겠어? 못하게 금지하면 열광하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한국동 촌장이 말했다. 사령관에게 부탁합시다. 사령관은 조선노 주민도 존경하니 사령관이라면 결투를 말릴 수 있을 것이요.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조선동을 그래요. 다시 구해줬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투날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결투장 주변에 모였고 마침내 결투장에 결투하는 청년들이 입장했고 베니수엘라 동영상은 관중석 중에서도 가장 상석에 앉아 결투를 참관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사령관이 칼을 찬 장수와 함께 결투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 사령관이 이제 결투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들어왔겠죠. 결투장 주변에 모인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결투장에 들어온 사령관이 관중석을 향해 말했다. 청년들이 결투를 벌이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짓들이요? 사령관은 손가락으로 베니수엘라 동성을 가리키며 까딱까딱거렸다. 이리 와봐라 이런 식인 거죠. 베니수엘라 동 여성은 눈치껏 자리에서 일어나 결투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동네에 기여한 바가 있어 노예 신세로 전락할 것을 막아주었더니 큰 분란을 일으키구나. 저 여자를 죽여라 라고 사령관이 말하자. 죽이면 결투를 중지시킬 수 있잖아요. 장수가 칼을 두고 여성에게 다가갔다. 그 베니수엘라동 사람들은 전쟁에 패함으로써 노예가 됐다 했죠. 그 얘기도 있겠죠. 베니수엘라동 을 점령한 뒤 살롱에서 일하는 베니수엘라동 여성들의 처리 문제는 처리 문제를 놓고 동네 간 회의가 있었다. 분노한 조선동 주민은 살롱에서 일하는 베니수엘라동 여성들을 노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한국동 남성들 중 많은 이들이 베니수엘라동 여성들과 친하기에 반대했다. 그렇죠. 그래 최종적인 결정은 사령관이 하기로 했는데 사령관은 한국동에서 일하며 기여한 바가 있다면 한국동 남성들과 같은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노예를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수가 베니수엘라 동사 앞에서 칼을 들자 여성이 주저앉으며 말했다. 살려주세요. 저는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지 결투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령관이 말했다. 그대 말을 어찌 믿나. 저 여성을 반으로 썰어서 한쪽은 조선동 청년에게 주고 다른 쪽은 한국동 청년에게 주어라. 그리 말한 뒤 청년들을 쳐다보았다. 조선동 청년이 사령관을 보며 말했다. 저 여성은 참으로 사악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결투하여 이긴 이에게 자기를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저런 여성을 위해 결투하려 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성을 반으로 썰어서 사형시킬 정도니 자신에게도 큰 처벌이 내릴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분란을 일으켰으니까. 여성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죽이는데 자기 또 일정 정도 책임이 있으니까 처벌을 내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자 한국동 청년이 말했다. 어찌 죄 없고 힘없는 일을 반으로 썰어서 죽이라고 하십니까? 결투는 저희가 알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포기할 테니 저 여성을 살려주십시오. 청년들이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령관은 사형 집행을 중지시키고 말했다. 진정 그녀를 사랑하는구나. 저 여인은 네 거다. 사랑하는 여인. 진정으로 사랑하니 네가 이긴 것으로 아마 이렇게 된 거죠. 판결을 내린 거죠. 그리하여 그리고 관중을 향해 말했다. 앞으로는 분란이 있더라도 결투는 금지하고 결투를 벌이면 처벌할 것이오 라고 말하고 결투장을 떠났다. 이후에 동맹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사령관이 맡아 해결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